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정책과 사업을 펴기 전에 시행하던 각종 용역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관성적으로 하던 외부 용역을 줄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도 높인다는 계획인데 몇몇 우려도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16일 열린 강원도청 공무원들의 노사 화합 어울 한마당. 체육대회와 장기 자랑이 펼쳐졌습니다. 이 행사 용역에 1,800만 원이 쓰였습니다. 강원도 산하 연구원들은 강원도가 준 용역을 수시로 민간에 떠넘겼습니다. 강원연구원은 지난 2020년 2천만 원짜리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중장기 발전 연구 용역을 민간업체에 맡겼습니다.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도 산림박물관 활성화 용역을 400만 원에 민간에 맡겼습니다. 저희가 그때 금액도 작았다면 사실 용역 범위도 가업범위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거고 그 안에 연구 인력이 있으면 직접 해도 되는 걸 보는 거죠, 저희는. 이런 식으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와 23개 산하기관이 수행한 용역은 7,758건. 금액으로는 무려 2,882억 원에 달합니다. 1년에 평균 900억 원 이상을 각종 용역에 쓴 겁니다. 강원도가 이런 방만한 용역 운영에 메스를 들었습니다. 먼저 학술 연구와 조사, 행사 용역이 필요한지, 예산은 적정한지를 따지는 지침을 신설합니다. 또 감사위원회에서 이를 점검합니다. 둘째, 한 해 900건에 달하는 2천만 원 이상의 용역은 별도의 전담 부서에서 심의합니다. 셋째, 용역을 자체 수행하도록 인사 가점을 주거나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올해는 이미 다수 용역이 집행이 되긴 했지만 하반기 시행 예정인 모든 용역은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하나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새로운 정책 사업 개발이 위축되거나 사업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긴축 재정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의존해온 용역을 줄여 예산을 아끼겠다는 시도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는 통합을 전제로 지방대학 위기의 탈출구로 기대를 모으는 글로컬 대학 34업 예비 지정에 성공했습니다. 최종 지정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큰 강원대가 통합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인데요. 찬반 투표 방식을 결정하는 것부터가 난관입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동안 1,000억 원의 지원금이 걸려 지역 대학의 생존과 직결돼 있는 글로컬 대학 사업 선정. 강원대학교와 강릉 원주대학교는 두 학교의 통합을 전제로 1단계인 예비 지정에 성공했습니다. 지역 소멸과 맞물려 있는 대학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최종 선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강원도에는 우리 강원대가 꼭 이제 30개 핵심 대학에 들어가야 이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차례 진행한 회의를 통해 공청회는 9월 11일로 확정했습니다. 또 찬반 투표는 공청회 직후부터 13일 정오까지 온라인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교수 등 구성원 주체별로 각각 전체의 25% 이상 투표를 해야 유효한 결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찬반 투표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회의는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교수와 교직원들은 학생과 교직원, 교수 등 주체별로 찬성률이 과반을 넘기고 평균 찬성률은 3분의 2 이상이면 통합을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학생들은 재학생 전원이 투표하고 모든 주체들의 찬성률이 3분의 2를 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학생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기 때문에 투표 참여율과 찬성률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가능성이 큽니다. 캠퍼스 위치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점이 신입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학교 경쟁력이 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강원대는 구성원 설득을 위한 설명회는 꾸준히 열겠다면서 우선 28일까지 투표 방식을 확정하는 등
실행계획서 제출을 위한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사유지에 있는 도로 사용권을 놓고 갈등을 빚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래나 상속으로 땅 주인이 바뀌면서 갈등이 격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상 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는데 무턱대고 길을 막았다간 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횡성의 한 농촌 마을 저수지 옆 진입도로가 갑자기 통제되기 시작한 건 3년 전입니다. 자물쇠로 잠긴 철제 차단막 주변에는 문의를 할 안내판도 연락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산나물 채취나 낚시가 목적인 외지인들이 진입도로 안쪽의 사유지를 오염시키는 일이 반복되면서 농어촌 공사에 차단막 설치를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가을에 하고 여기 이제 속도기고 낚시꾼들이 와가지고 이제 낚시해서 오물을 버리니까 이제 농어촌에서 의뢰해가지고 철제 바리케이드를 지나 길 끝에 도착해 봤더니 이렇게 농어촌 민박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차단막에서 1km 떨어진 곳, 통제된 도로를 몇몇 주민들과 그 주민들이 운영하는 민박 손님들은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농어촌 공사는 저수지 주변 안전과 용수 관리를 위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추락 위험이 있거나 이제 익수 사고 방지를 위해서 지금 그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수문 조작 관련돼서는 하려면 이제 조작하면 안 되거든요. 선택적 제한을 놓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농어촌 공사 등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원주 중앙시장으로 이어지는 도심 골목길, 철제 울타리로 막혔습니다. 토지주가 측량 결과 골목길도 본인 소유인 게 확인됐다며 울타리를 친 건데 현장을 확인한 원주시는 사유재산이니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십 년 넘게 다니던 길을 두고 주민들은 돌아서 시장을 가야 합니다. 교회분들 다 이쪽 돌아다니시지 저기서 대부분 생계를 할머니들이 다 이렇게 수레 끌고 그 저기서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거래나 상속으로 땅 주인이 바뀌면 재산권 행사를 위해 측량을 하고 이 과정에서 사유지를 지나는 길을 차단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사유지라 해도 일방적으로 다니던 길을 차단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소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다니던 길을 막게 되면은 이 막은 사람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일이라며 행정기관이 개입을 꺼리는 사이 중재자 없는 갈등이 실력 행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지난 3월 횡성에선 마을 도로에 땅 주인이 돌담을 쌓고 주민들이 굴착기로 담을 허물자 굴착기에 불을 지른 60대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지난 4월 11일 강릉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재민들은 집과 재산이 타버린 뒤에도 또 다른 걱정이 생겼는데요. 연이은 장맛비로 집안이 약해지자 혹시나 임시 숙소 주변의 사면이 붕괴되고 나무가 쓰러질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경포 주변을 덮친 화마가 초속 30m의 바람을 타고 건물 260여 채를 집어삼켰습니다. 지난 4월 당시 은퇴 자금으로 지은 주택이 타버리는 걸 지켜봐야 했던 74살 김영택 씨. 투병 중인 아내와 24제곱미터 면적의 좁은 임시 숙소에 살고 있는데 요즘은 걱정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혹시나 숙소 주변에 토사가 무너질까 사비 100여만 원을 들여 너비 30m의 경사지를 다지는 작업을 했는데도 비만 오면 밤새 잠을 설칩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저기 일로 넘어온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컨테이너를 때릴 거 아닙니까? 밤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요. 화마의 상처가 미쳐 가시기도 전에 폭우가 내린 강릉시 저동. 마을 도로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차로 옆 사면에는 20m 높이 나무의 뿌리가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달 말부터 경포와 저동 등 산불 피해 지역에 산사태 예방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사는 10월 말쯤이 돼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은 당장 집중호우와 태풍이 걱정입니다. 걱정이 되죠. 그때 토사가 좀 밀리지 않을까 하고
예전에는 루사 때도 엄청나게 토사가 내려왔었거든요.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산불 피해지는 일반 산지보다 산사태 사고가 10배가량 더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산불 발생 책임을 가리는 수사는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강릉시 산림특별사법경찰은 한전이 전신주 주변 나무를 소홀히 관리해 사고를 일으켰는지 2달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한전 팀장위의 부장을 또 한번 또 장관에서 조사 예정이고요. 산림 분야 담당 검사님하고 수사에 대해서 이제 협조도 좀 구했습니다. 강릉 산불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전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1차 민사소송 소장을 다음 달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변호사 쪽 사비를 선정했고요. 저희들 각자 피해 입은 것들 내용들 다들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릉 산불 발생 100일을 맞았지만 책임자 규명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산불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이제 붕괴 사고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 수가 지난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동해안 85개 해수욕장에는 모두 49만 4천여 명이 피서객이 찾아 지난해 같은 기간 84만여 명에 비해 40% 넘게 급감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삼척이 마이너스 61.6%, 고성 마이너스 52.4%, 강릉 마이너스 43.1%, 양양 마이너스 42.8% 등으로 6개 시군 모두 감소세가 심합니다. 특히 장맛비가 계속된 데다 이번 주말에도 비가 예보돼 있어 당분간 피서객들이 주춤할 전망입니다. 병원장 퇴직과 의료진의 이탈로 입원 치료 중단 등 진료 공백을 빚었던 국립춘천병원에 신임 병원장이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4일자로 신임 국립춘천병원장에 한창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임명했습니다. 신임 한창환 원장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을 신청사 이전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앞서 검토했던 석사동 이전 계획이 장기간 중단돼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후보지를 검토한 끝에 고은리 373번지 일대 행정복합타운을 새 이전 부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로 위치 선정이 용이하고 춘천 IC와 가까워 외부 민원인 접근성이 우수한 점 등을 부지 선정 이유로 꼽았습니다. 행정 절차와 부지 조성 사업은 강원도 개발공사가 대행해 진행하고 오는 2026년 건축공사 착공에 들어갑니다. 강원도는 올해 상반기 수질 관련 위반 시설 98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사항은 무허가 5건, 변형 허가 미이행 8건, 관리 기준 위반 85건입니다. 강원도는 무허가 가축 분뇨 배출 시설 등 16건을 고발하고 66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72건은 행정처분하고 78건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강원도는 상반기 가축 분뇨 배출 시설,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상수도 시설, 상수원 보호구역 등 1,013곳을 지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농기계 사고 감지 알람 시스템을 보급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사물 인터넷 기반 농기계 교통안전 사고 감지 알람 시스템은 사고 감지 단말기를 통해 농기계 전도, 전복 등 사고를 감지하고 사고 상황을 보호자나 응급기관에 알려줄 뿐만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도농업기술원은 농협손해보험과 협력해 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등에 단말기 40대를 10월까지 우선 보급합니다. 한기호 국회의원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해당 학교에 자신의 가족은 다니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악의적인 의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려 사망했고 학부모가 3선 국회의원의 자녀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아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 대수가 8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우리나라는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이행 실적이 저조한 수준이라며 개정안을 시작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최근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선 춘천 오니지구와 학곡지구에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관희 도의원은 초등학교 신설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최소 5년 이상 걸린다며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해당 지역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돼도 학교가 지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곡지구의 경우 인근에 행정타운이 조성되면 입학 수요가 크게 늘 거라며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고 위험과 민원이 잇따랐던 춘천 칠전 사거리와 오니걸 교차로 구간에 인도가 설치됩니다. 춘천시는 11억 원을 들여 오니 닭갈비 골목 인근 교차로와 칠전 사거리 간 도로에 길이 1.5km, 폭 3에서 5m의 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구간은 그동안 인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도로로 위험한 보행을 해야 했습니다. 춘천시는 내년 상반기에 휴게 쉼터까지 갖춘 인도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릉시가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조치에 나섰습니다. 특히 경포와 옥계 지역 등 대형 산불 피해지 등 산사태 위험지 30여 곳에 방수포를 덮고 간이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응급 조치를 마쳤습니다. 또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주민 대피와 응급 복구 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유명 작가들이 원주 아카데미 극장의 보존과 등록문화재 지정을 지지하기 위한 현수막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아카데미 극장 인근 거리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현수막 전시회에는 국내외 저명한 미술상을 수상한 원로 중견 화가와 원주 지역 출신 작가 등 모두 68명이 참여하며 극장 보존이 확정될 때까지 2주마다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한편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지난 12일부터 문화재청 앞에서 아카데미 극장을 등록문화재로 직권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름 피서철을 맞아 속초시 야간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속초 대포항에서는 오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별빛 야행 대포야 사랑해가 열려 관객 신청 프로포즈 이벤트와 스마트폰 사진 인화 서비스, 음악과 춤 마술 공연, 속초시립 풍물단 공연 등이 풍성하게 마련됩니다.
또 속초시립박물관은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9시까지 전시실을 무료 개방하고 속초 사자놀이와 사물놀이, 고향의 밤 콘서트를 펼칠 예정입니다. 여름철 풍성한 연꽃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연꽃 축제가 펼쳐집니다. 동해시 봉정마을에서는 오늘부터 25일까지 닷새 동안 연꽃 천연 염색 축제를 여는 가운데 만개한 연꽃을 즐기며 천연 염색, 연꽃 등 만들기, 스트링 아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강릉 풍호마을에서도 제13회 연꽃 축제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펼쳐져 연잎밥, 연잎국수 등 다양한 먹거리와 천연 염색, 페이스 페인팅 등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펼쳐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홍천에서 찰옥수수 축제와 맥주 축제가 연이어 열립니다. 홍천문화재단은 올해로 27번째를 맞은 홍천 찰옥수수 축제가 28일부터 사흘 동안 홍천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열리고 맥주 축제는 다음 달 1일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개막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천 찰옥수수 축제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옥수수 판매와 함께 옥수수 빨리 먹기와 옥수수 쌓기, 옥수수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입니다. 맥주 축제도 시내 퍼레이드 공연과 함께 다채로운 판매와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강원형 상생 일자리 사업의 핵심 기업인 횡성의 전기차 생산업체가 오는 9월 출시될 전기차 새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모델은 캐릭터가 적용된 아이스크림 배달용 전기 화물차로 모터쇼가 아닌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캐릭터 박람회에서 공개됐습니다. 9월 새 모델이 정식으로 출시되고 해외 판로가 추가 확보되면 일시적인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해당 기업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2019년 제1호 강원형 상생 일자리 사업의 핵심 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인허가 문제에다 불리한 보조금 정책 등이 겹치면서 자금난을 겪어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